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에서 봅시다. 한인에 따르면 주변부와 중심부와 주변부는 산업과 무역 및 투자로 연결된 불평등한 분업관계이고 주변부의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와 전자본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부의 임금이 비싸지만 월등한 생산성으로 인해 고부가치 상품을 주변부에 수출한다. 한인에 따르면 외세의 지배와 식민주의의 맹공 이후 농업과 소규모 산업 모두에서 나타나는 퇴보는 그 시기의 특징이다. 주변부로 불평등한 국제적 방문화는 수출 지향적 농업 및 또는 광업의 활동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임금이라는 조건 안에서 주변부의 어느 정도 산업화가 가능하며 이는 생산성 증가와 함께 불평등한 교환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3차 산업과 잠재 실험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지배가 증해진다. 완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투자의 대수출 이윤, 그리고 세계 경제 호황기의 중심부의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는 주변부의 부진한 경제 순환, 정치적,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특히 강력한 뇌판자 요소와 국가 자본주의의 기술성 증가, 그리고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 개혁 등을 특징 유도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1970년대 중반부터, 그죠? 198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특징이 그랬죠. 그래서 막 뭐 종속국가, 그죠? 한국은 영원히 종속국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비관론이었잖아요. 근데 기점이 뭘까요? 기점. 내가 볼 때는 올림픽인 것 같아. 1988년 올림픽.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988년 올림픽. 이걸 통해서 야, 한국이 올림픽도 하고 한국이 이제 종속국가가 아니라 선진국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1988년 후반 1990년대에 종속이론이 싹 자취를 갖췄어요. 종속이론. 종속이론 퇴장당했어. 이때부터 사회주의 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야, 한국이 중남미처럼 영원히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도 잘 살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부, 미국이라고 생각합시다. 주변부, 한국이라고 봅시다. 우리를 하는데. 그래서 상업, 무역, 투자, 그죠? 전면적인 경제적 관계로 연결된 불평등 관계죠. 그렇죠. 그 주변부의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야. 재벌 이런 데죠. 대기업 관련된 자본주의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전자본주의. 그 밑에는 명세상공인, 자영업자, 농민들. 이런 전자본주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근데 완전히 분리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전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에 종속돼서 수탈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전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란 말이에요. 식량.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쌀값 정책. 그죠? 쌀값을 갖다가 쌀값 저고가 정책이래요. 저고가 정책. 저고가 정책으로 농민, 즉 전자본주의죠. 전자본주의의 피해를 받잖아. 이 피해로 받는데 이 쌀값 때문에 뭐가 가능해? 저임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 쌀값이 쌌고 옛날엔 다 우스갯소리예요. 한국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거는 쌀값도 있지만 또 뭐가 싸? 소주값, 담배값, 라면값.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교통비. 이게 싼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싸니까 먹고, 그러니까 저임금을 줘도 되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쌀값. 노동자들 일 시키려면은 배가 고프면 일을 안 하겠죠. 배는 부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쌀값이 적으면서 저임금을 줄 수가 있다. 이 전자본주의가 바로 농사인데, 바로
착취당한 거죠. 이 저임금 때문에 누가 이익을 봐? 대기업이 이익을 보죠. 그죠? 재벌이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 지금은 재벌이 대기업이 임금 많이 줬지만 옛날에는 임금을 적게 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임금이 비싸죠. 미국의 임금이 비싸지만 고부가가치 자동차, 고급 자동차. 우리 옛날에 저기 70년대, 80년대에도 고급 자동차는 많이 타고 다녔어. 고급 자동차. 그죠? 사치품. 요즘은 오히려 없다. 옛날 밍크코트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밍크코트. 이래서 고부가치 산업. 미국은 한국에다가 고부가치 산업을 수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광산품 이런 것들을 가난한 나라가 하게 되고 바로 이런 저부가치 산업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교환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3차 산업. 3차 산업 다른 거 아니야? 자영업자. 제일 많은 게 식당. 그죠? 다방. 이런 거 3차 산업. 식당, 다방. 이게 3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의 접대 문화라든가 벼락부자를 위한 향락 문화. 뭐예요? 룸사롱 문화. 와, 여러분 룸사롱 문화 기억이 나요? 지금 룸사롱 문화 사라졌죠? 변형돼서. 그래서 옛날에 영화 70년대, 80년대 무슨 영화 제일 많았어요? 호스티스. 요즘 호스티스란 말 안 쓰죠? 호스티스. 알아요? 알죠? 술집에서 저기 일하는 여성들 호스티스. 이게 재벌, 그죠? 재벌들, 그 다음에 그 벼락부자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채업자. 옛날에 또 지금 그래도 사채업자 피해 많이 줄었죠. 옛날에 사채업자 장난 아니에요. 사채업자. 이런 3차 실업. 그래서 이걸 한국 자본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민자본주의라 했어요. 지난번에 나왔죠? 왜 천민자본주의인지?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다 천민이지. 한국 자본주의만 천민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3차 실업이 왜 비정상적인 3차 실업이냐?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 옛날에 안내양, 버스 안내양. 버스 안내양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 버스 안내양. 여러분 박하영 생각이 모지만은 옛날에 대기업 가면은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어. 생각나요? 엘리베이터 걸. 엘리베이터에서 단추 눌러주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그것도 막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그런데 와, 그만큼 사람이 저임금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그죠? 저임금. 이게 저임금이라는 거죠. 이 저임금. 이면서 다시 서비스 산업. 지금은 다 사라졌죠. 임금이 얼마나 비싼데 엘리베이터 거를 써요. 그죠? 이게 서비스 산업이 팽창한 건 바로 이 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재적 실업. 잠재적 실업이라는 건 뭐예요? 잠재적 실업이라는 거는 농사로 주면 돼. 농사를 남성 그죠? 1인이 져도 되는데 가족 전부가 하는 것. 그죠? 가족 전부. 그래서 3인이 한다. 그러면 2인은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잠재적 실업이라는 거예요. 잠재적 실업. 옛날에 농촌에서 그랬었죠? 가족들이 모여서 농사졌잖아요. 이런 것들. 지대는 불로소득을 지대라는 말을 되게 어렵죠. 지대는 뭐야? 월세잖아, 월세인데 월세는 어때요? 일 안 하고 받는 거죠. 일 안 하고 받는 돈.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면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자. 월세 임대료라고 지대는 땅에 대해서 땅을 빌려준 건데 여기서 지대라는 거는 어떤 장소의 차이, 위치의 차이, 어떤 형태든 간의 차이 때문에 그걸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저런 거 학력도 마찬가지죠. 지대죠. 학력이 높으면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하거나 뭐 똑같이 해도 같은 시간이라도 학력이 높으면 월급을 더 많이 받죠. 그것도 지대야. 그죠? 학력.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야. 차이로 생기는 수익 이런 걸 지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들이 이제 부채도 나오네. 이런 게 이제 바로 중남미는 지금까지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중남미가 뭐야? 요즘에는 없어졌네. 오바마 말기 때 뭐 있어요?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 행렬. 그죠? 이민자 행렬. 불법 체류자. 그죠? 국경을 넘으려고.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제 남미 있잖아요. 어떻게 넘냐면은 남미를 통해서 출발해서 멕시코로 와서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요. 국경을 넘어서 난민 수용소에서 있다가 난민이 돼서 합법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국경도 월경하기 쉬운 데가 있대요. 월경하기 쉬운 곳. 저런 데겠죠? 월경하기 쉬운 데 어디냐면은 강, 호수 이런 데겠죠. 협곡 이런 데를 통해서 불법 입국하는 거예요. 불법 입국. 그래서 미국 가는 행렬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에 이렇게 날이 살기 힘드니까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런 이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뭐예요? 마약 재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약을 재배하는 거예요. 마약 재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중남미 장난 아니죠. 특히 치안 같은 거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이 종속 국가로 되면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론이고, 물론 한국에는 이제 우리는 애외고, 우리가 왜 애외인지는 얘기했죠. 저것 때문에 따랐죠. 방공 쇼윈도우. 전형적으로 대만이라 그랬죠. 지금 대만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죠? 한국의 반도체 했던 걸 밀어줘서 지금 삼성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고 있죠. 대만 기업에. 삼성이 1위 했는데 대만 기업이 지금 1등하고 있어. 이유는 간단해. 미국이 대만에 밀어준다. 왜? 방공 쇼윈도 정책. 방공 쇼윈도. 한국도 방공 쇼윈도 정책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 불행인데, 이 분단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공산국가로 넘어갈까봐 우리를 갖다가 육성을 해준 거죠. 그런 측면. 물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관영 동지가 읽고 있잖아. 이거 읽고 끝냅시다. 자본주의 영역의 비자본주의 영역에 대한 착취와 지배는 노자와 레닌이 제기하였다. 종속이론은 양자의 종속적 관계를 냉전 이유로 다루고 있다. 동서 문제가 아니라 남북 문제이다. 종속이론은 부교적 자본주의를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보다 먼저 수용하고, 더구나 양타대전을 겪자는 중남미에서 저개발이 도착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57년 폴 A. 바람이 그에 져서 성장은 정치경제학을 출간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종속이론을 발전시켰다. 1960년대 후반 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탐구하면서 발전했다. 기아나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월터 로드니는
라틴 아메리카 정속 모델을 사용하여 1972년 쳐서 유럽은 어떻게 아프리카를 저개발했는가.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당하여 아프리카가 저개발 상태로 전락한 상황을 묘사했다. 아랍 세계의 종속 이론은 이집트와 프랑스 성리학자 사미르 아민에 의해 발전되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종속 이론은 어떻게 중남미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대만하고 한국 때문에 그 이유는 설명했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속 이론에는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는 것, 자본주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것,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를 착취하는 것, 로자와 레닌이 제기했다 그랬죠? 해법은 똑같아. 로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비자본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끊임을 확장시켜. 다시 말해 식민지가 있어야 돼. 식민지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죽어. 그래서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어버리면 자본주의는 빨대를 꼽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멸망해. 그러니까 식민지는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어야 돼 이렇게 주장했는데 종속이론의 아민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속이론과 로자 레닌의 제국주의의 차이점은 뭐야? 2차 대전 이후에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민지 문제죠? 이거는 종속이론은 식민지가 아니야. 독립된 나라인데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특징을 말하는. 여러분 동서 문제는 뭐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제를 동서 문제라고 그래요. 동서다, 동구권 이렇게 말하잖아. 서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동은 사회주의, 서는 자본주의. 이것도 유럽을 기준으로 한 거네. 유럽에서 보면 동쪽은 중국하고 소련이고 서쪽은 서방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남북 문제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랬죠. 남반부, 적도 밑에 못 사는 나라. 호주는 예외네, 그죠? 호주는 예외. 북쪽 이렇게 돼서 이거는 남북 문제는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속이론은 남미에서 시작됐는데 남미는 자본주의도 일찍 시작됐죠. 1800년도 중반에부터 독립돼서 자본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중남미는 전쟁도 겪지도 않았어. 자본주의도 빨리 수용하고 전쟁도 겪지 않은 중남미가 왜 못 사는 거야? 그 원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이론이 나왔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갔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미르 아민이 바로 이 종속이론을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아랍 세계의 종속이론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미르 아민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계야, 이집트계 프랑스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선진국이지만 또 이집트 사람이니까 종속이론을 했고 난 사미르 아민을 직접 봤어요. 사미르 아민하고 토론도 했어요. 나는 사미르 아민 늦게까지 살았는데 언제냐 2010년 세계 사회 포럼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세계 사회 포럼을 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활동했는데 사미르 아민이 그때 여기에 이제 참석했는데 지금은 민중민주당인데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에 현재 민주노동당이죠. 현재 민주노동당 현재 민중민주당 옛날 민주노동당 같이 했는데 그쪽 동지들이 이제 이런 세계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사미르 아민과 만나서 같이 토론도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의견. 일단 오늘 조용한 우리 박건영 동지가 간단하게 의견이나 질문. 이미 자본주의가 저개발 것 같은 이미 근데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이미 발전한 상태에서는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과 2차 뭐 경제체 사회혁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사회들이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바로 자기는 이미 이 나라는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르주아 혁명 필요 없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과정을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예,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혁명이죠. 그죠? 이거는 중남미가 못 겪었잖아요. 저기 군사 독재 같은 게 계속 있었으니까 중남미에도 민주주의 혁명은 필요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르주아 혁명 또 하는 건 뭐 있냐면은 봉건제를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그래서 중남미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거야. 중남미는 이미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중남미는 이미 농촌도 자본주의가 됐단 말이야. 농촌도 자본주의가 됐다. 어떻게? 플란테이션. 그죠? 이걸 뭐냐면 단일 농업 상품 재배 농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수출하기 위해서 단일 농업 상품, 사탕수수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농촌에서. 그래서 이미 농촌까지도 자본주의화 됐기 때문에 봉건제를 자본주의로 하는 그러한 혁명이 필요 없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의견 간단하게 없어요? 없으신가 보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18일 날 하면 되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보고 함계남 동지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네, 문 닫습니다. 예.